송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갈고리 기피층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동물의 의식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일 것 같다. 물고기의 지각력을 판단하려면 물고기의 통증 인식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눈을 돌리는 게 좋겠다. 물고기의 통증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몇 가지 사례만 제시하고자 한다. 그중 세심한 실험들은 어류 생리학자 빅토리아 브레이스웨이트와 린 스네든이 대표적 경골 어류인 무지개 송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브레이스웨이트가 2010년에 출간한 물고기가 통증을 느낄까에 정리되어 있다. 물고기의 통증 인식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물고기가 그럴 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신경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신경 조직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은 송어를 깊이 마취시킨 다음 외과적 수술로 안면 신경을 노출시켰다. 이후 3차 신경을 살펴본 결과 A델타 섬유와 C 섬유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과 다른 포유 동물의 경우 이 섬유들은 두 가지 종류의 통증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데 A델타 섬유는 부상 초기에 예리한 통증 신호를 전달하고 C 섬유는 그 이후에 둔한 박동성 통증 신호를 전달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송어의 3차 신경에서 C 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로 다른 척추동물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상 초기 이후의 지속적 통증을 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두 사람은 송어의 피부에 유해 자극을 가해 이것이 3차 신경을 활성화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3차 신경절을 자극해야 했다. 두 사람은 신경절의 개별 신경세포체에 미세 전극을 연결한 다음 머리와 얼굴의 수용체 영역에 3가지 자극을 가했다. 그러자 전극을 통해 전기 신호가 감지되었는데 이는 3가지 자극 모두 3차 신경의 활성을 급증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다른 신경 수용체들 중 일부도 3가지 자극에 모두 반응을 보였으며 어떤 수용체들은 한두 가지 자극에만 반응을 나타냈다. 이로써 송어가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 즉 기계적 손상, 화상, 화학적 손상에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입수되었다. 통증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생물체가 지각력을 갖고 있다라고 결론 짓는데 튼튼한 기초가 되지만 최종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껏 수많은 증거들이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의 뉴런, 신경절, 뇌가 부정적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할 뿐 실제로 통증을 느낀 것은 아니다 라는 반론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브레이스웨이트와 스네들은 다음 단계 실험에 착수했다. 이들은 송어를 수조에서 건져내 마취시킨 다음 4그룹으로 나누어 송어들의 입에 벌독, 식초,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거나 바늘로 찌르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입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송어를 다시 수조에 넣고 커튼 뒤에 숨어서 아가미의 개폐 횟수를 측정했다. 모든 송어들은 물질을 투여하거나 바늘로 찌른 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스트레스의 정도는 물질에 따라 달랐다. 즉, 두 대조군의 경우에는 개폐 횟수가 분당 50회에서 70회로 증가했지만 벌독과 식초를 주입한 그룹은 분당 90회로 증가했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 모든 송어들은 전등불을 비추면 먹이가 매달린 고리로 헤엄쳐와 먹이를 먹도록 훈련받았다. 그러나 물질을 투여하거나 바늘로 찌른 후에는 한 마리도 고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심지어 하루 종일 굶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대신 송어들은 가슴과 꼬리의 지느러미를 이용해 수조 밑바닥으로 잠수했고 벌독이나 식초를 주입한 물고기들은 좌충우돌하다가 가끔 앞으로 돌진하기도 했다. 특히 식초를 주입한 송어들은 따끔거림이나 가려움증을 해소하려는지 수조의 벽이나 자갈에 주둥이를 문지르곤 했다. 대조군 송어들의 아가미 개폐 횟수는 1시간 후쯤 정상으로 돌아갔지만 벌독과 식초를 주입한 송어들은 2시간이 되도록 분당 70회를 유지하다가 3시간 반이 지날 때까지 정상을 회복하지 않았다. 그런데 1시간 후 전등불을 비추자 대조군 송어들은 먹이가 매달린 고리로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끊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20분 후 대조군 송어들은 마침내 고리로 다가와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벌독과 식초를 주입한 송어들은 3시간이 훨씬 넘어서야 먹이가 매달린 고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벌독과 식초의 자극에 대한 송어의 부정적 반응은 진통제 모르핀을 투여함으로써 극적으로 감소했다. 모르핀은 아편 유사제 계통에 속하는 진통제인데 물고기들은
아편 유사제에 반응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어들이 모르핀에 반응하여 보인 행동은 아편 유사제가 진통 효과를 발휘했음을 의미한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실험에서 모스크바 대학교의 어류학자 릴리아 체르보바는 통각 수용체가 송어, 대구, 잉어의 몸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통각 수용체는 눈, 콧구멍, 꼬리, 가슴 및 등 지느러미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들은 인간의 얼굴이나 손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감지와 조작을 주로 담당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된다. 또한 아편 유사 진통제인 트라마돌을 이용하면 전기 충격에 대한 물고기들의 감수성을 용량 의존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브레이스웨이트, 스네든, 체르보바의 연구는 물고기가 부정적 자극에 단순히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인식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러나 브레이스웨이트와 스네든이 진행하고 싶어하는 실험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는 바로 고차적 인지 행동에 관한 실험이었다. 예컨대 낯선 사물을 인식하여 집중하는 능력은 매우 매력적이어서 물고기의 지각력에 관심이 있는 과학자라면 누구나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어하는 항목이었다. 대부분의 물고기들과 마찬가지로 송어는 환경에 새로 도입된 사물을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회피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브레이스웨이트와 스네든은 빨간 레고 블록으로 탑을 쌓은 다음 수조 속에 넣었다. 그러고는 입술에 식초를 주입한 송어를 수조에 넣었더니 레고탑 주위를 규칙적으로 배회했다. 이에 반해 대조군 송어들을 수조에 넣었더니 레고탑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사람은 통증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극은 송어의 고차적 인지 행동 능력, 즉 새로운 사물을 인식하여 회피하는 능력을 손상시킨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식초로 인한 통증 때문에 송어의 주의력이 분산되어 정상적인 생존 행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이 같은 주의 분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두 사람은 송어들에게 생리식염수나 식초를 주입한 다음 모르핀을 주입해봤다. 그랬더니 두 그룹의 송어들은 모두 레고탑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